안녕하세요. 영상을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유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박현준입니다. 우선 유체 시뮬레이션이란 현실 물체의 밀도나 부피 등을 물리적 특징에 기반해 실제 움직임을 예측하며 영상을 만드는 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흔히 털이나 피부처럼 탄성을 가진 물체나 물, 불, 연기 같은 유체를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을 유체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꼭 유체 시뮬레이션을 하고 물을 다루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설명한 것처럼 물, 불, 연기 같은 불꽃도 실제 불꽃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나 게임 내용을 구현하는 초현실 세계에서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크리처, 그러니까 몬스터와 같은 가상의 캐릭터나 마법 효과가 등장할 수도 있고 시공을 알 수 없는 가상의 세계가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 공간에서 유체 시뮬레이션도 효과적입니다. 근데 굳이 영화나 게임 말고서도 다른 의학이나 여러가지 많은 분야들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체 시뮬레이션. 그리고 또 유체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제 유체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도 유체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델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공기와 수증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날씨를 예측하는 일기예보를 예를 들면 이것 또한 100% 맞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유사하게 유체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은 세계 7대 수학 난제 중 하나라는 나비어-스토크스 방정식입니다. 이 나비어-스토크스 방정식은 유체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체 방정식 중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을 또 풀어서 설명해 드린다면 바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U는 속도이고 P는 압력, V는 동점성 계수, 그 옆에는 밀도, F는 외력을 뜻합니다. 이 식은 초기 시간 t는 0에서 속도 압력을 알고 있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들 벡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식은 질량 보존의 법칙, 2식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영상을 만들고 싶은 유체의 부피와 밀도, 압력 등의 수치를 넣으면 자기가 원하는 유체가 움직이는 방향이나 속도를 알 수 있고 그렇게 하여 유체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유체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유체 시뮬레이션을 일자 기반으로 해석하는 SPH 기법도 있습니다. 앞선 나비어-스토크스 방정식이 유체를 연속적인 물질로 보고 만드는 방법이라면 SPH는 아주 작은 입자 여러 개를 움직이게 만들어 물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것은 70년대 말 천문학에서 성우이나 은하계를 연구할 때 관련된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위쪽 그림이 나비어-스토크스 방정식을 이용한 유체 시뮬레이션이고 밑에 있는 그림이 SPH를 이용한 유체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러나 유체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재미있는 영상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것을 생각해보면 유리가 깨질 때 금이 가면서 큰 조각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탄산 조각이 나면서 파편이 주변으로 화려하게 튀어야지 박진감이 넘치고 더 현실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 시뮬레이션만 쓰면 유리 조각이 큰 조각으로 깨진 것 같은 비교적 얌전한 움직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위에 덧입하는 파티클 효과라는 것도 컴퓨터 그래픽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즉, 진짜 위에 가짜를 덧입혀 더 진짜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티클은 그래픽에서 사용하는 아주 작은 입자 단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파티클 효과를 익히는 방법을 알아보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유체를 만드는 기본 입자를 여러 개 만든 뒤 힘의 중심에서 중력 법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파도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가상의 물방울 작은 파티클을 만들 뿐입니다. 근데 모든 물방울이 동일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속도나 힘의 크기에 조금 변화를 가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오차를 설정해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파티클 효과를 내면 그 결과 관객은 진짜 물과 가짜 물방울의 움직임을 통해 화려하게 움직이는 파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소에는 디지털 배우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신체에 달린 옷이나 머리카락, 털과 같은 구성물입니다. 예전에는 머리카락이나 털이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무척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하거나 의도하는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역시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머리카락이나 털, 섬유의 밀도와 휘는 정도 꺾이거나 끊어지는 한계를 측정해 가상의 털을 만듭니다. 당연히 길이 조절은 자유자재입니다. 털의 경우에는 길이를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길이 값에 무작위 오차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머리카락을 영화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영화가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영화인데요. 그 뒤로 여기 있는 사진처럼 디즈니 회사에서 만든 라푼젤에서 머리카락을 잘 구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체 시뮬레이션이 발달하면서 관객들은 현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움직임을 스크린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 3D로 다시 만들어졌던 영화 타이타닉에서는 바다는 물 시뮬레이션 영상 중에서도 백미로 꼽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해운대를 통해 거대한 파도의 움직임을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만이 유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2014년 500만이 넘는 관객을 불러들인 타워의 물꽃 역시 유체 시뮬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자들에게 가장 큰 숙제는 유체를 얼마나 실감나게 보여주느냐입니다. 유체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보자면 제가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CG 기술 중 표현이 가장 어렵다는 맥주의 거품이나 물 같은 액체가 실제처럼 흘러 생동감을 보여주는 유체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기술은 장차 상용화되면 각종 영화, 광고 등의 실제 적용, 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액체의 거품 생성이나 물의 흠 등을 사실과 동일하게 재현 가능하게 된다는데 이 기사는 2007년에 나온 기사로 이미 벌써 여러 광고에 도입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체 시뮬레이션은 자연재해를 예상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자연재해를 예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발자나 아트 디자이너의 경험에 의존하여 구성된 많은 장면들이 점차 물리 법칙에 근거한 기술들로 대체되고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 향상에 따라 향후 더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